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만약 C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강의로는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5가지 주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입니다.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니티,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에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문장을 저희가 일일이 해체해보면은 ABC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BC라는 이름을 가진 그릇을 사용하겠다 라고 컴퓨터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ABC로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ABC라는 그릇에다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4라는 값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값, 영어로는 value라고 이야기합니다. ABC 안에다가 ABC라는 그릇 안에 4라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변수와 값 사이에 이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 짝대기, 등호 왼쪽에는 변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오른쪽에는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것이 있을 텐데요. int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료형이 무엇이냐 하면은 변수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옷, 책, 그리고 모니터를 택배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품에 따라서 택배 포장의 형태도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옷을 TV 담는 박스에 넣고 배송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TV를 옷을 담는 박스에 넣으려고 해도 잘 넣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용물에 따라서 담는 그릇의 형태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자료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int, float, string, bool. int와 float는 숫자를 담는 그릇인데요. int는 정수, 그러니까 -2, -1, 0, 1, 3과 같이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loat는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이 담긴 숫자들을 넣는데 유용합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을 담는 그릇인데요. 컴퓨터에서는 이 따옴표 사이에 글자를 넣으면은 컴퓨터가 이 해당 글자를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따옴표 사이에 들어간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ol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산은 계산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칙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이 3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사칙 연산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 연산은 A와 B를 서로 비교해서 조건이 맞으면은 true를 반환하고 조건이 틀리면은 false를 반환하는
비교 연산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도 A, B를 확인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은 true, 조건이 맞지 않은 false를 반환하는 논리 연산도 저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게임 개발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저희 아래 예시와 같이 if라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면은 명령 1, 명령 2를 실행하는 문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else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명령 1, 명령 2를 실행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명령 3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좀 더 복잡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else if를 사용해서 추가 조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조건 1을 만족하면은 명령 1, 명령 2를 실행하고 조건 2를 만족하면은 명령 4를 실행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명령 3을 실행하는 조건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는데요. while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명령 1, 명령 2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지는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반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for라는 반복문이 있는데요.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이 문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명령 1, 2를 실행하는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명령 1, 명령 2를 100번 실행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인데요. 함수는 입력 그리고 출력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 수식은 저희가 수학에서 많이 봐왔던 것들인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은 f라는 함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AAA 또는 한동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함수 이름 옆에 가로 이 사이에 x라는 입력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x 대신에 0, 3,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입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x를 넣으면 x 플러스 2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x 대신에 0을 넣으면 2라는 결과값을 3을 넣으면 5라는 결과값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라는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프로그래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 입력,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과 조금 다른 자료형, int와 같은 자료형과 return, 이것을 추가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명령 1, 명령 2도 추가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웠던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SSC라는 폴더에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 스크립트 폴더를 들어가셔서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구현했던 디버그 로그 안녕하세요. 그리고 디버그 로그 슈팅 게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삭제를 해줍시다. 자, 제거를 지워주셨으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변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변수는 저희는 네 가지죠. 네 가지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int, 그리고 float, 그리고 string, 그리고 불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했는데 여기 자료형 옆에 저희는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수 이름은 my int, my float, my string, my 불이라는 변수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my int라는 변수명을 가진 그릇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요. 값은 4, int에는 4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yfloat에서는 4.0f를 입력을 해주시고 mystring에서는 문자열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따옴표 사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yBool이라는 변수명에 저희는 false라는 값을 넣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미콜론, 항상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이 세미콜론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안녕하세요 문장 끝에다가 저희가 반점을 찍듯이 이 세미콜론이 반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문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myint라는 변수명을 사용했고 myfloat, mystring, mybool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입력을 했고 거기 안에다가 값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궁금하실 게 이제 4.0f가 있는데요. 컴퓨터 일단은 f를 지워주시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4.0 옆에 f를 입력을 해야지만 컴퓨터가 이 4.0이라는 것이 실수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 옆에 f를 붙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디버그 로그를 사용해서 디버그 로그를 사용해서 myint랑 세미콜론 그 다음에 디버그 myfloat 그 다음에 디버그 mystring 디버그 mybool 이 네 가지 문장을 스타트 함수 안에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게 컨트롤 S를 눌러 주셔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유니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콘솔 버튼을 확인을 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는 네 가지
4개를 출력을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대로 저희가 입력을 했던 myInt, myFloat, myString, myBool순으로 출력이 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풀어주시고요. 이처럼 저희는 이렇게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연산인데요. 저희는 한번 디버그 지워주시고 디버그를 입력을 하셔서 myInt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4를 입력을 해볼까요? 4가 아닌 2를 해봅시다. 2. 자, 그러면은 myInt에 플러스 2를 하면은 저희는 myInt가 4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디버그 로그에는 6이 출력이 되는 것을 저희는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디버그 로그 myInt 마이너스 2 또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 myInt 그 다음 곱하기 2 또 해보고 디버그 로그 나누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유니티로 돌아와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시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한번 콘솔 버튼을 콘솔 창을 확인을 하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각각 저희가 연산을 했던 myInt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 이렇게 했던 각각 결과들을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칙 연산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비교 연산자는 저희가 다시 지워주시고 디버그 로그 해주시고요. 여기에 저희는 myInt는 3을 입력을 해주시다.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 myInt 4를 입력해주시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일단은 제가 빗금을 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myInt가 3인가 여기는 myInt가 4인가를 설명해주는 라고 물어보는 비교 연산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첫 번째는 false가 나왔고 두 번째는 true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myInt는 4인데 3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myInt가 3인가? 아니죠. 저희 myInt는 4죠. 그래서 false. 그래서 틀렸다. 라고 해서 false를 입력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myInt가 4인가? 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 4가 맞죠? 그래서 정답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버그 로그 myInt 그 다음에 3 디버그 myInt 5
myint 뭐 3, 뭐 이렇게 되어 있고 myint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결과값을 반환을 할까요? 일단 정답을 확인을 해봅시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세이브를 안 했네요. 세이브 항상 습관화 해주시고요. 세이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면은 네, 세 번째, 네 번째가 true로 반환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yint는 3보다 큰가? 네, 3보다 크죠? 4는 3보다 크기 때문에 네, true, 정답. 그 다음에 myint는 5보다 작은가? 네, 5보다 작죠? 그래서 true 이렇게 반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조건문은 if를 사용해서 저희는 myint를 합시다. myint 4 그러면은 4가 아니라 3으로 해볼까요? 2로 해볼까요? 2 myint가 2 그 다음에 debug log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myint가 2면은 레벨업이라는 결과를 출력을 해달라 라고 컴퓨터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네, 실행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myint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 레벨업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else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else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를 넣어주시고요. 이 가로 안에다가 debug log 라고 해볼까요? 던전 입장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니티로 돌아와서 한번 플레이 버튼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던전 입장이라는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myint가 2이면은 레벨업이라는 결과를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던전 입장이라는 결과를 출력해달라 라고 컴퓨터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저희는 지금부터 반복문을 사용할 것인데요. 반복문은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myint가 보다 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보다 작으면은 myint가 10보다 작으면은 해당 구문을 반복 실행하게 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debug log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던전 입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아마 유니티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컴퓨터는 아마 무한 루프에 빠져서 계속 이 던전 입장이라는 구문을 계속 날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한 루프를 피하기 위해서 myint 플러스 1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이 이유는 myInt를 플러스 1을 계속하면은 하나씩 4였다가 5였다가 6이었다가 7이었다가 8이었다가 9였다가를 반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debug myInt 한번 같이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던전 입장과 함께 myInt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는 한번 유니트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던전 입장 5, 던전 입장 6, 던전 입장 7, 8, 9, 10 이렇게 myInt가 하나씩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던전 입장도 지금 여러 개로 반복해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저희는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반복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for는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그 정도만 이번 시간에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ebug log 자, 일단은 해당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를 입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for문을 이 구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for문 안에 값이 0인 i를 사용해서 i가 만약에 100보다 작으면은 아래 해당 명령을 실행하게 만들어 주고요. 실행이 완료가 되면은 i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은 100번 작동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을 Ctrl S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시면은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99까지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100번이 실행이 된 것이죠. 0부터 99까지 총 100번이 실행이 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100을 50으로 주면은 50번이 실행이 되고 30을 주면은 30번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총 0부터 29까지 총 30번이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or문을 이용해서 for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는 반복문을 이용해 봤고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 봤습니다. 반복문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는 여기 업데이트 밑에다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업데이트 밑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해 볼까요? 밑에다가 int a 라는 함수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저희는 x 여기에 int x, int y를 사용해서 저희는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 그리고 y를 더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괄호를 해주시고요. 중괄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return x 플러스 y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a라는 함수가 입력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t x, int y를 사용해서 x 플러스 y라는 결과값을 저희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예요. 저희는 지금 a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이용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봅시다. 저희는 지금 a라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타트 안에다가 저희는 a를 입력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a라는 함수를 저희는 직접 이 컴퓨터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 다음에 저희는 한번 x 대신에 5를 넣고 그 다음에 y에다가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3을 입력을 하면은 저희는 지금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5 더하기 3이라는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a, 5, 3을 이용해서 저희는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역시나 debug log를 이용해서 a, 5, 3 이렇게 저희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는 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 5, 3이 그대로 여기에 5, 3이 입력이 돼서 아마 8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해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8이라는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무렇게나 숫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한번 과장되게 8하고 만을 한번 넣어서 한번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18이라는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b라는 함수를 한번 추가로 입력을 해볼까요? int y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return -y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자, b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것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A는 지금 덧셈 함수를 만든 거고요. B라는 함수는 저희가 뺄셈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로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return 우리가 저기에 입력했던 myString을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C 해주시면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그 다음에 C 입력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도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링, 플로트와 같이 저희가 다른 자료형을 통해 다른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이 없어도 결과값이 출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입력이 있는데 출력이 없는 구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void입니다. void인데요. void는 void가 뭐냐면은 일단은 반환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turn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 string, int 이런 거 출력 안 해도 실행이 되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return을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void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디버그 로그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디버그 로그 void 한번 입력을 해보고 한번 실행을 이거를 void 로그 그 다음에 D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D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도 디버그 로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void도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함수를 알아봤는데요. int, string, void, float, 자료형, 다양한 자료형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turn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void라는 자료형도 저희는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프로그래밍 5가지 주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 주요 문법을 아셔도 대부분 프로그래밍은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게임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이 5가지 주요 문법에 대해 익숙해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